여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근 연일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나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 또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민생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국정에 반영해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얘기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민생이라든가 또 소통 이런 쪽에 방점을 좀 두고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부정평가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1위로 지금 나쁘다. 17%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국민들은 너무 뭐 어렵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독단적 일방적이다. 막 그냥 나를 따르시오. 되게 검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명하복 위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지 알아야지 뭔 잔소리야 이런 식의 그런 인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방향은 옳은데 디테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설득과 공감 이게 부족하다는 거고 그게 10%. 소통 미흡 9%. 이런 것들로 이렇게 순서가 쭉 나오는 거 보면은 해법도 여기서 답이 나오죠. 문제를 알면 답이 나오죠. 국민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서 이겨갖고 다 재선한다고 다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근데 경제를 살려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또 미중 그 무역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또 전쟁까지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겹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래야 하는데 일본 같은 데 경제가 지금 다 살아나고 유럽도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그러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해요. 그러면은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경제의 달인들이라는 사람이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경제는 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총리가 누구냐고 하면은 이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이나 할지 모르고 저도 가끔은 총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구나. 어쨌든 민생 경제 이런 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소통 아닙니까?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모들하고 주변 무슨 국민 통합이 자기 사람들 있는 데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려면 기자회견을 해야죠. 그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뭐 기자회견 안 한다고 비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초반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도스태핑하고 우리가 다 그래요. 좀 있으면 이게 딱 장벽을 쳐버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와도 용산에 가도 똑같아. 그럼 왜 청와대에서 나왔냐는 칼럼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이 대통령이 엄청난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소통 부재 문제는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항상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소통 부재되다가 대통령이 이게 고립된 성안에 있다가 결국 국민하고 격리되고 국민이 뭘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 불행한 대통령을 계속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갈 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소통을 하려고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 그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데 너무 준비가 소홀한 채로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몇 번 실수를 하고 비난을 받다 보니까 없애버렸어 아예. 참모들이 딱 성벽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가지고 진짜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뭐 문제 있다 그러면 개선을 안 하고 없애버리더라고요.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소통 문제 뭐 이번에 민심 여기도 9% 나왔지만은 이게 소통이라는 걸 갖다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소통 전문가 아니면 정무 감각이 뛰어난 참모를 데리고 이걸 잘 꾸려가지고 계속 하도록 했어야지 몇 번 비난받고 신문에서 뭐라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라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 이건 정말 실수라고 봅니다. 없애도 좋은데 그러면은 자주 기자회견을 열어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러고는 기자회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전임 대통령은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런 그러니까. 얘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반성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만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 홍보수석실에서 만들어서 하는 그러니까요. 얘기 이게 실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청 지니까 예. 그냥 한번 해보는 건지 그게 진짜 그 진심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은 네. 1시간 이상 하면은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보여줘야 하거든요.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 있을 때나 그 이 후보 때 우리가 말하는 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말을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검찰의 어떤 그 아직 그 태도가 묻어 있어가지고 이제 비난도 받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장점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게 이런 기자회견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몇 번 아니 정치 신인이 욕 먹는 거 당연해요. 그럼요. 아 처음부터 잘하면 그 더군다나 한 6개월 뭐 그 정도야 그런 실수 당연히 했죠. 실수하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익혀가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몇 번 실수하고 뭐라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려. 예. 예. 그런 게 정말 아쉽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는 내가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있죠. 뭐 고 교수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옆에 참모 말 아무리 들어도 있죠. 그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잘 아시지만 참모들은 대통령 듣기 좋은 말만 하도록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돼요. 그거는 2000 몇백 년 전에 중국 황제한테도 그랬고요. 그래서 내관들, 황관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SNS 같은 거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혼자서 있죠. 밤에 업무 마치고 진짜 그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진보를 표방하는 유튜브들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지. 옆에 참모들 말 듣는다고 지금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듣고 그다음 그 저희들은 말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민생의 소리고 이런 걸 듣고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단선적인 사고예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뭐 고영신 TV도 가끔 들은다. 그러니까 네, 총장 때는 말씀하시잖아요. 물론이고 예. 취임 초도 그런 얘기가 들리더니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듣기 거죠. 싫으니까. 예. 예. 뭐 뒤에 듣기, 들리니까. 듣기 싫다기보다는 참모들이 이제 다 벽을 쳐버리고 자기들이 딱딱딱 요약해 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데 대통령한테 기분 나쁜 소리는 다 빼잖아요. 빼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듣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이기는 걸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박빙으로 나오는 걸로 세상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특히 인적 쇄신 문제도 당 개편도 뭐 얘기는 했기 때문에 김기현 같은 당 대표가 있어서는 절대 총선에 이길 수 어렵죠. 예. 거기다가 당직 개편이 이게 뭡니까? 문제는 이제 혁신위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데 네. 이게 혁신이 네. 잘못 만들면은 이재명 때의 김은경 혁신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예. 혁신이가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정치사에. 유일하게 성공한 게 박근혜 비대위하고 뭐 혁신이나 비대나 비슷한 거니까 김종인 비대위 두 사람이 됐습니다. 왜 됐느냐? 그만큼 힘을 주고 힘을 줬기 때문에 했죠. 모든 권한을 권한을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 주관이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김한길, 정운찬, 김병준 다 흘러간 물들어. 네. 저 같으면은 야당의 유인태 같은 사람을 불러다 우리 좀 혁신 좀 해보시오. 당신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런 정도? 사고를 해야 돼. 예. 김종인을 불러다가 문재인이가 완전히 성공했죠. 성공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쓴소리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과 예. 어떤 큰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놓기 싫고 그러면서 혁신위 위원장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안 뭐 되죠. 우리 편 비슷하고. 그러니까 김은경이 혁신이가 될 가능성이 그게 높고. 바로 고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인태 같은 사람들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에도 있었고 뭐 이런 분들을 한번 과감하게 예를 들면 그래 그런 발상의 전환이 시한 또 하나는 여당 내에서도 하태경 같은 사람들 어쨌든 쓴소리를 계속 해온 사람이고 나름대로 삼선까지 부산에서 하고 이번에 서울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 좀 뭔가
다른 시각을 그러니까요. 가진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해봤자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실패를 더 재촉하는 길입니다. 예. 자기끼리 뭐 한다는 거는. 예. 또 하나는 뭐 인사청문회가 두려워갖고 총리라든가 장관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제 빨리 교체를 해야죠. 그럼요. 더군다나 정부 산하기관 보면은 전부 저 영남끼리 해먹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 뭐 저희도 MB 때 살아. 듣는 게 전부 다 그겁니다. 예. 예. 엊그저께 무슨 언론기관장도 산하기관 임명했던데 언제적 사람 엊그저께 무슨 방통위 또 시키지 않습니까? 그뭐 언론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모든 게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끼리끼리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서죠. 예. 예.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자꾸 접하다 보니까 한두 번이지. 예. 이건 도대체 인사가 아니고 집안 잔치하는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 그걸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잘했다고 잔치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솔직하니까 국민이 당선을 시킨 것이지 무슨 국민의힘 사람이 시켰습니까? 숟가락 영남 한 사람 개씩 얹어놓은 거죠. 숟가락 한 개 얹어놓고.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네. 전부 그런 사람들도 줄을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다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삼국시대 때 네. 유비가 제갈 공명을 삼고철에 모셔왔을 때 제갈 공명은 그 유비 그 황제 될 때 있죠. 참 그 촉을 세울 때 아무런 역할을 안 했는데 예. 워낙 이 사람은 진짜 인재다. 그걸 알고 시골에서 낮잠 자고 있는 그 제갈 공명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총나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은 못했지만 그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거든요. 예. 바로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 상고초려는 그렇게 안 하려는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말 잘 듣고 예스맨 시키면 그대로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들어오면은 아니 대통령한테 왜 그리고 당 대표한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지.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어쨌든 지금 강서구청장 보선이 예. 뭐 여권 쪽에서는 상당히 충격도 받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도 역시너지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한 6개월 정도 돼서 이렇게 큰 쓴 약이 몸에 좋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예. 그거는 됐는데 예. 그런 계기로 이번에 꼭 삼아야겠다. 그렇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졌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뭐 어느 정당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민들한테 대역죄를 저지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화위복이라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화죠 분명히 네. 강서구청장. 근데 그걸 복으로 만드는 거 있죠. 가만히 있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위복은 노력하고 혁신하고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한테 어떤 화가 닥쳤을 때 그게 나중에 복이 되는 거지.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이 전혀 오히려 화를 키우는 어떤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은 전화위복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화는 지금은 국민의힘에 대한 화만 됐지만 나중에 이걸 제대로 수습 안 해가지고 더 큰 화가 되고 나라 전체 국민 전체, 나라 전체에 대한 화가 미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있죠. 이번에 뭐 강서구청장 하나 자리 이런 게 예. 그걸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실 루란의 위기에 빠진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경제도 어렵고 이런 데서 우리 국민을 갖다가 조금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임무를 맡겼는데 오히려 더 도탄에 빠지게 한다면은 예. 진짜 대역죄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상원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참 터놓고 쓴소리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희 TV까지 볼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참모들도 혹시 저희 TV를 본다면은 이 얘기 중에 거의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한테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